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2월 16일 때 상승 장대 양목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오다가 이제 전문가님께서 장기로는 괜찮지만 그때 AS 때 이제는 수익 실현 해보자 말씀 주시고 3월 8일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모 화학 들고 계신다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 이제 부분을, 다시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익 실현 이후에 한번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 집단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키워드로 했을 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눌림이 나올 때 계속 공략을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2차전지 소재단 안에서 양극재 원료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2차전지 쪽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들도 있고 다른 음극재, 전해질 많겠지만은 제일 비중이 높은 소재단이 양극재 쪽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관련해서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관련한 기업들을 잘 공략하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스모학이 그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우리가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재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요때일 겁니다. 그래서 29% 급등했을 때 그날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의 그 상승폭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코스모학이 가지고 있는 유의무이한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독과점 기업이다. 그 이유로 사실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특이점이고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점은 이미 다 돌파를 했습니다. 저점 확인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모학을 재공략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시초가 공략도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5만 원대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고 폐배터리 시장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키워드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봇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이든 간에 그 안에서 시장 회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2차전지 단 안에 소재단 그리고 관련해서 폐배터리 재료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잡주가 아닌 실적이 좀 유명한 종목 그리고 우량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코스모학과 같은 그리고 형제 종목이 될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량한 종목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기 분들은 저희 그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매매 타점 잡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매매 타점 잡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매수일 때 상한가 마감하고요. 이후에 3월 8일까지 무려 105%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오늘 AS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 전략도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해드렸고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이창현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했던 의료기기 관련주 라파스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 때 매수 유효하다, 바이오주 그런 대형주 수급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라파스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닥권에서 돌파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이 사실 바이오가 약해야 되는 시장인데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만큼 금리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도 그 기술력을 이미 좀 유통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화장품 관련한 업종들도 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이때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차 돌파가 나왔던 시점. 그리고 네. 나서 목표가 도달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딱 알맞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재공략하기 좀 알맞은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해제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번 주에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 15% 목표가 달성 이후에 기간 조정 중으로 바닥 돌파 추세 나와서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함께 바이오주 흐름도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부분, 화장품 관련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13일에 매수했던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 OCI입니다. 플래시실리콘 제조 기업으로 OCI는 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아직 이 종목은 목표가 도달을 못했죠. 네. 그래서 제공약이 아니라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은 계속 네. 유지하고요. 지금 사실 태양광 쪽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이 좀 약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 태양광 섹터 그리고 신재생 섹터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기인해서 아마 OCI가 사실 조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 OCI가 좋은 점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거의 3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OCI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 플래시실리콘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만은 아직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결이 못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기간을 보고 여유 있게 공략을 원하는 종목을 찾는다 했을 때는 OCI 같은 종목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플리실리콘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태양광 하면 OCI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도적인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일 정도 시초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편하게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OCI 지금도 이번 주 안에 매수 유효 가능하다 말해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불안 여파로 뉴욕 증시에서도 신재생 섹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들어봤고요. 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OCI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설비 관련주 세부 에밋입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막 수익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4% 상승, 또 종가도 2% 넘게 오르면서 8,590원으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부 에밋씨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여기 수익률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8,120원 대비해서 거의 목표가는 이제 수치적으로 도달을 좀 했어요. 차트를 네. 좀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 소개드리고 네.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격으로 제시해드렸던 8,900원은 16일 기준으로 도달을 좀 했는데 너무 그 순식간에 갔다 와가지고 대부분이 이거 뭐야 하는 동안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어차피 또 오니까 네. 괜찮으니까 8,9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저는 10,000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번에 8,900원에 요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금방일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아시겠지만 요즘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설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이제 세보 MC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설비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건설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보니까 또 원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폴란드 원전, 우크라이나 원전 얘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과 반도체 설비 동시 수혜주니까 목표가 도달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0,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보이미씨 지난주 수요일 이 8,900원 돌파하며 목표 수익률 근접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까지 동시 설비주로 설명 들어봤고요. 장기 목표가로는 그대로 1만 원 전략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이 주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막 출발하는 배터리 주로 LFP 배터리 관련 주인데요. 오늘도 강세로 11,640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단기주로 네. 보자고 말씀드려가지고 그 다음 날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들어가신 분들은 다음 날에 기분 좋게 좀 수익이 낮았을 것 같고 그때 제가 목표가를 길게 잡지 않았고 요거는 단기 변동성이 막 움직이는 그런 걸 이용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5%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드렸던 거니까 목요일 아침에 그냥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률이 뭐 한 3%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요. 저는 뭐 좀 더 보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가져가 보시고 목요일 날 좀 떨어지는 거를 잘 잡으신 분들은 벌써 수익이 좀 쌓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충분히 가져갈 거니까 아직 네. 끝나지 않았고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이 12,400원 요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는 보유 의견, 배터리 관련주 좋으니까 보유 의견 그대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관련주 역시나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 3일에 매수했던 참 좋은 여행, 오랜만에 이런 리오프닝주 AS 주셨는데요. 목요일부터 반등 추세가 나오면서 오늘 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미 수익 실현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참 좋은 여행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예전에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네.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기술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이런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주가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 최근에 이제 실적 문제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하면서 실적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최근 저점에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리 없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목표가 한 11,000원대 정도를 잡고서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10,000원까지 왔는데 현재 구간 들어가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 구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략 가능한 종목이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가 여러 곳에서 해제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근데 조만간 미세먼지가 풀리고 나면은 우리 또 과거의 모습도 보시게 될 것이고 여행 수요도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때 참 좋은 여행 살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다시 가져온 거니까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예전 목표가 그대로 12,000원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서 전문가님께서 AS 진행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점으로 10,000원 이하 매수 가능하며 앞으로 10에서 20% 수익 달성 가능하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6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HFR입니다. 오늘 부합권으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HFR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드리고 나서 좀 잘 네. 못 갔어요. 종목들이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장에 좀 테마에 편승되지는 못했는데 네. 그게 못 올라간 이유예요. 회사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적도 너무 좋고요. 다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서도 그랬었던 생각이 나요. 아모그린텍 맞아요. 잠깐만 보면은 정말 좋아요. 수익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좀 많이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이런 좋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제대로 가요. 근데 과정을 보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모그린텍처럼 우리 HFR도 딱 그런 자리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대 35,000원대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3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회복되는 중이죠. 저는 요거 지금 추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사서도 그냥 여러분 매수가까지는 가줄 것이고 네. 가능하시다면 30,000원이나 뭐 29,000, 28,000 요쯤에서 추가 매수 좀 더 담으셔서 단가를 낮추신다면은 여러분 수익으로 나오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매수 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FR 실적 좋고 좋은 기업이지만 테마가 2차 전지, AI 등 소외되면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HFR 주가 회복 중이기에 29,000원, 3만 원 선에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